저희가 오늘 귀농귀촌 지역 살리기 박람회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진짜 진지하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MC 정건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DNC 성진용 대표님, 이암허브 구교영 대표님, 어쩌다 로컬 소철원 대표님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할 텐데요.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활력을 제고하여 지역 살리기를 위한 열정적인 토크쇼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크쇼는 세 분을 무대로 모신 후 연사분들의 간단한 발표 후에 좌장을 맡으신 성진용 대표님께서 토크쇼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준비해 오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퍼스트 DNC 성진용 대표님께서 전원생활의 꿈, 농마쉼터, 이동주택을 활용하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주제는 청년 농업이 미래라는 주제로 한 14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여기서 하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런 귀한 강의는 여기 꽉 차야 되는데 너무 허전하네요. 농업은 단순 생산 활동이 아닌 미래 산업입니다. 왜 제가 120차 산업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1차, 2차, 3차를 3팩토리에 하면 몇 차죠?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 6차 산업에 정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4팩토리얼이 돼서 24차 산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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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예, 저 잘생겼죠? 예, 저 성진영입니다. 현재는 퍼스트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하면서 시공 건설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농업이 영어로 어그리컬처입니다. 어그리컬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가지고 어그리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 그리고 땅에다가 여기 보면 1차, 2차, 3차에서 3팩토리 되면 6차 산업이 되죠. 6차 산업은 말 그대로 땅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보를 넣자. 정보는 ITBT, ET, UT를 놓으면 이게 24차 산업이 됩니다. 4팩토리얼이 돼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그리컬처는 뭐죠? 어그리는 땅이고 컬처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땅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심으면 그러면 5팩토리얼이 돼서 120차 산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6차 산업도 지금 최첨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앞선 게 24차고 그거보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120차 산업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두는 어떻게 120차 산업을 만들어 갈 거냐. 120차 산업을 만들기의 주역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이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리더들의 농업 전명, 왜 농업이 왜 미래인가에 증명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짐 노조스 다 아시죠? 짐 노조스는 농업은 앞으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막 뜨는 분이 있죠.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AI는 농업을 혁신할 것이다. 저분 수백억짜리 저택을 팔고 지금 10평짜리 티애니 하우스라고 모듈러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앞으로는
미래 주거는 이런 모습이라고 실제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 게이츠, 농업은 빈곤 해결의 핵심 열쇠라고 그랬고, 마연, 여러분들 아바마의 마연은 농업은 상상력의 상업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 120차 산업이라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미래인 이유는 인구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50년까지 세계 인구 90명이 인구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를 먹죠? 식량이 엄청난 소비량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 미래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로봇,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농업의 발전이 되면 여러분들은 청년이 육체 노동이 아닌 머리로 뭔가를 생산하는 시대가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맞춤형 건강식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농업이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여러분들 딸기가 수십만 원짜리 딸기가 나왔죠. 예, 그거는 가치 있는 딸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가 오면 어떤 사태가 오냐면, 여러분들 1740년 오래됐지만 아일랜드 기근으로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1845년도에는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으로 400만 명이 죽었고, 1958년도 61년도에는 중국 대기근으로 3,800만 명이 기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최근이죠. 그때도 중국 기근으로 여러분들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초에 한 명씩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량이 이제는 대단한 무기가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청년이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는 뭐예요? 우리는 공기는 4분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4일 물을 안 먹으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식량은 40일을 먹지 않으면 아사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끼를 습관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식량은 대단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2011년도 아랍의 봄 해서 아랍 세계를 뒤흔든 아랍 민중 항쟁도 먹는 문제가 발단이 돼가지고 티즈니, 이집트, 리비아 정권이 붕괴된 것도 뭐예요? 식량 문제였습니다. 식량 문제. 그리고 6차 산업,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차, 2차, 3차에서 3팩토리얼 6차 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드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 대두가 됐는데, 저는 6차로 끝날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정보, ITBT, ET, UT가 들어가면 4팩토리얼 24차 산업이 되고, 거기에 어그리컬처, 문화, 스토리가 들어가면 5팩토리얼 120차 산업이 된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갖고 온 게 뭐예요? 1차, 2차, 3차 제조해서 생산해서 제조하고 그것을 서비스 유통으로 요걸 3팩토리얼을 곱하면 6차 산업이 됩니다. 근데 저는 6차 산업은 끝나는 게 아니고 24차 120차 산업으로 끌고 가는 게 누가 적기다? 청년들이 해야 할 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진화, 여러분들 6차 산업으로 시작한 게 24차 산업, 그 다음에 120차 산업까지 끌고 가야 할 게 누구다? 청년이 적격한 주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어그리컬처를 표현한 게, 여러분들 아오모리현 사과농장 성공 사례, 1991년도에 매미라는 태풍,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살한 농부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아오모리현 사과 하나가 얼마에 팔리냐면 1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90%를 보고 자살한 농부들이 있는 반면에
나무에 사과나무에 걸려 있는 10%를 보고 희망을 찾은 게 뭐를 찾았죠? 예, 합격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사과와 합격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 어마무시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거기에다가 합격을 스토리를 넣으니까 저게 90%가 떨어졌는데 그 매출이 정상적인 때보다도 한 30%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20차 산업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위기로 보지 말고, 농업은 여러분들 육체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팜, 정보, IT, ET, UT, 그것을 넣고 거기에도 그걸로 부족하니까 뭐를 넣는다? 스토리텔링을 넣습니다. 우리 소철원 대표 청양 고추를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청양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듯 그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청년 농업이 영농 정책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현장에 다니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청년한테 지원하는 그 팜프렛 있죠? 그 팜프렛 보면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동안 1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첫 해 110,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90만 원. 그것을 3년 동안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농업 경연유 육성 사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 한 거는 기농 지원 정책도 있죠. 근데 저렇게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년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멘토 역할을 지자체 누군가가 해줘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택배 100만 원짜리 알바하지 말고 시골로 내려가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이한 여러분들이 창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자원 활용 차원 지원인,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누가 있어요?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아이디어. 그리고 판로나 사업화 자금 컨설팅, 이거는 지자체에서 그리고 농림부에서 각 회사에서도 계속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고부가치, 이제는 여러분들 사과를 하나 생산해도 보편타당한 사과가 아니고 나에 딱 맞는 사과. 우리 가족력은 뭐예요? 예, 혈압이 높아. 그러면 혈압을 잠재울 수 있는 사과. 그러면 우리 가족의 맞춤형 사과가 되죠. 그거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라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먹는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맞춤형,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이 생산되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판매 패러다임도, 여러분들 직거래 장터, 왜 저는 늘 불만이 뭐냐면 중간에 유통상인들이 이윤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농림부의 역할이고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프로슈머라고 알죠? 여러분들 프로슈머는 뭐예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도시 농업이 뭐죠? 텃밭 가르는 거죠. 텃밭. 내가 직접 키워서 내가 직접 먹는 그런 것을 프로슈머라 그러는데, 그것을 농촌으로 가는 청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판로의 문제, 직거래 장터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가공을 통한 가치 상품. 여러분들 감자는 감자로 파는 거는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뭘로 하죠? 예, 제조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를 넣고 직거래로 팔게 되면 혈압이 높은 혈압을 잠재울 수 있는 결합,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자 상품, 이런 것을 청년들이 할 수 있으면 대단한 히트 상품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시골 내려갈 때 집 사서 가지 마십시오. 농막과 체령 쉼터 드디어 나왔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요 형태의 이 타이니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저게 딱 10평입니다. 굉장히 큰 저택에 살던 친구가 10평의 타이니 하우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는 주거의 개념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본인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촌에 갈 때는 절대로 큰 저택 그 청소하기도 바쁘고 설거지도 힘드니까 이렇게 농촌 체령 쉼터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작지만 알찬 공간, 이동 가능한 주택, 저렴한 비용, 친환경적인 미니멀한 삶, 이게 미래 주거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넓은 집이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지는 직접 해봤습니다. 청우면 메기마을 협동조합을 해서 8개월 동안 제가 메기를 키우면서 기어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충분히 청년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게 접니다. 요게 7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양평군 청운면에 가면 아직도 메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청년 주제 우장춘 박사 같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종의 기원을 찰스 다윈이 만들었죠. 이분은 종의 합성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해결해 준 사람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분이 얘기했죠.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살아남은 것은 변화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농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 요인, 청년여 농업이 미래다. 도전하라.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라. 즐기며 살아라. 농업에 혁신하라. 마지막으로 근자열하면 원자래하니라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이거는 아주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훈입니다. 내 주민들을 먼저 성공시켜야 외부에서 먼 데서 찾아와서 그 마을에 인구 소멸이 아니고 청년들의 활성화된 마을이 되고 젊은 마을이 된다. 이것을 얘기로 제 14분 동안에 청년 농업이 미래라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암허브 구교영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청년 벤처농들을 위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귀농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귀농 하실 분, 나머지는 할지 안 할지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은 구교영입니다. 그래서 옛구자에다가 그 젊을 영자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암허브라는 회사를 만든 지 요건 아니고요. 18년 됐습니다. 예, 올해 딱 18년째 되고 있는데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벌써 35년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농촌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18년 동안 어쨌든 농업 관련해서 도시와 농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어릴 때 걸려있던 족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가슴에 굉장히 남습니다. 1년의 계획이라면 곡식을 심고, 10년의 계획이라면 나무를 심고, 100년의 계획이라면 사람을 돌봐줘라.
그래서 저는 이제 100년의 계획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을 돌봐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은 계속하면서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8년 동안 그 전국에 있는 농촌 청년들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주고 스마트팜 교육시키고 품목별 교육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약간 협박 같기도 하고요. 불안을 막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청년 그 평균 농업인 연령이 67세, 68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농 비율이 좀 올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8%였는데 1.3% 됐습니다.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 내에 지금 우리 농업인 인구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2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10년 안에 100만이 안 될 겁니다. 한 70만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도 그때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전 세계 평균 농업인 연령도 67세 정도 됩니다. 이거 그렇게 우리나라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청년 농업인 1.3%라고 청년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1.3%여도 지금 일반 창업보다 농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농업인이니까 청년이니까 나한테 뭔가 혜택을 해주겠지, 이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한 4년 동안 한 7,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저 혼자 시킨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하다 보면 청년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물론 청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청년이기 때문에 다른 베니핏을 받겠다, 이 생각을 지우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농업이 왜 중요하냐? 청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업은 막대한 그 산업입니다. 자, 농업이 어떤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두 개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대충 찍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들. 첫 번째 화학산업, 두 번째 통신산업.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농업은 고작 5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리나라 산업을 리딩하는 통신 ICT, 화학산업을 이끌어주는 내수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빚진다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을 끌고 가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체질 검사를 하십시오. 시골 공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농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풀 알레르기 안 됩니다. 물 알레르기 안 됩니다. 물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단은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내가 농촌에서 도시와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좀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농촌을 가는 거는 단지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고, 이민 가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으로 가지만은 서울의 삶과 그 시골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농촌에 가도 귀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 가서 행복할 것인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농촌에 미래가 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 가서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내 체질이 안 맞으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진단표를 드릴게요. 진단표를 해가지고 딱 10분만 하시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 MBTI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농업 왜 어렵냐?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농업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이 어려운 거는 인구 절벽, 특히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빈 게 있으면 채워지고 채워진 게 있으면 비워지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빈 이 시기가 남들이 안 들어갈 때, 그 틈새를 들어갈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농민들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땅도 많고 관계도 많고 나름대로 빚도 많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고 관계도 없고 빚도 없어요. 빚도 없다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저는 기존 농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자산, 그리고 청년 농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죠. 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한마디로 아이디어는 궁핍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풍족하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부족하고 궁핍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부분들은 청년들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자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자체하고도 일을 해보고 중앙정부하고도 청년들하고도 다 일을 해보는 그런 중간의 역할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자, 일단 청년 벤처농은 뭘까? 내가 그냥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청년은 뭐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40세 이하, 나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엔 나이로는 60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여기 청년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기반. 자, 나는 뭘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가? 아까 아이디어 비즈니스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이 잘 되겠다.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장사입니다. 비즈니스는 문제를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청양에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청양에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사고 갈 게 하나도 없어. 뭐 예를 들면 여기 참 공기도 좋고 한데 여기 뭔가를 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는 문제의식, 내가 지금 왜 이 농사를 지어야 되지? 내가 우리 고향에 아니면 내가 아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거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솔루션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없는 자원,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나 혼자 못하니까 파트너십을 엮는 거.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순서 쉽죠? 첫 번째 문제의식부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청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농촌하고 굉장히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고, 스마트팜, 각종 품목 그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에티오피아 가서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올해까지 지금 한 7,000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식물 있고 옆에 있는 물과 양분들은 주변에 서포트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너무 어린 묘는 물과 양분을 많이 줬을 때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라도 도장이라고 알죠? 키가 너무 커서 쓰러져 버립니다. 또 병에 쉽게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청년이 출발할 때 하나 나는 지금 어린 묘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작은 성공, 여기서 저는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크게 내가 뭐 100억 부자가 되겠다. 근데 100억 부자 된 청년들도 봤어요. 제가 서포트하고 또 같이 서포트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한편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냥 돈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친구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편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를 그러니까 가다가 돈에 자기 다리를 걸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예,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청년들 지금 올해도 전국에 지금 한 20개 그룹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복숭아 등등등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해 드릴 것들은, 그래,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본도 기술도 유통도 정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거는 여러분들은 실패 경험이 없습니다. 실패 경험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실패 경험이 없기 때문에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맑은 정신으로 맑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또 기존에 있던 청년 농업인들 또는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거 다 해봤어. 안 돼. 자, 그게 없습니다. 그 안 돼라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된다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가져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보니까 제가 HB 논문 분석을 해봤어요. 논문 분석을 해보니까 자,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청년들한테, A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비전과 철학, 그다음에 경험과 전문성. 이게 청년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경험과 전문성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무엇 때문에 농촌에 아니면 농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체질, 나의 비전을 반드시 그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되게 막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 비전을 가져야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제가 지자체에 가면 여기 청년, 여기 지자체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자체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자꾸 자금 지원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금 지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100억을 준다고 성공하실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자금 말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성장하고 또 여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여기 공무원분들 계신다라면 반드시 내가 이분들을 서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같이 이 지역사회에 여기 청년 농업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는 이런 인프라 제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청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청창동이 지금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지자체 조례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 물리적 토지 이거 좋습니다. 근데 청년농하고 같이 어깨동무 손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선도농들, 또 도와줄 수 있는 멘토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협력해야 되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청년농은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없으니까 맑게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것을 내가 새롭게 적용시키는 거, 아까 120차 산업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그 물리적 기반에서 내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농업을 얘기했지만은 농업이 바이오로도 갈 수 있고 화학으로도 갈 수 있고 ICT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데 선도농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선도농들이 가지고 있던 거 자기들 거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재작년에 한 5년 전에 감자로 대박난 그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 자, 강원도에는 감자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친구는 감자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감자보다 더 감자스러운 빵을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200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 집념을 가졌던 거예요. 아, 이거 되겠구나. 예, 그런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계속 끌어주고 잘한다, 또 때로는 질책하고 하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우린 청년 농업이 내리는데, 청년 농업인, 자, 미래의 농업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고 지자체는 같이 서포트해 주는 이런 그림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이 청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깨지면 후라이, 깨면 병아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지면 병아리, 아니, 깨면 병아리, 깨지면 후라이. 이 말입니다. 남이 깨버리면 나는 그냥 그 안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깨고 나오면 내가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꼭 병아리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다 로컬 소철원 대표님께서 지역과 청년 창업의 상생, 로컬 크리에이터 자충우드 성공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네, 앞선 이제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청년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의 시선에서 저라는 사람은 이제 갓
움트는 새싹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30년 가량 이제 살았고 지금 시골 충청남도 청양에서 4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4년 동안 청양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 어떻게 비집고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서울에 30년가량 살았고요. 서울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태권도를 전공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이었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태권도를 가르칠 수 없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조금 시골에서 좀 더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호기심에 처음으로 내려갔던 곳이 충청남도 청양이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 토박이고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설이나 추석 이럴 때도 항상 서울에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왕 시골을 내려가려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살 고향을 직접 내가 선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청양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청양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해였고, 시골에 관심이 있던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지원해주고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하던 해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저는 충청남도 청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 로컬이라는 법인을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청양에 처음 정착하고 나서 했던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는 충청남도 청양에 유일하게 이제 충남 도립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시골에 이제 이 밭길, 논길이 이 대학생들의 하굣길이에요. 이런 하굣길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제 대학생들이 하교를 하는 길이 너무, 저는 서울 사람인지라 너무 어둡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았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고, 논밭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어도 다 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과연 대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서 행정안전부 이제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직접 대학생들과 이제 태양광 센서 등을 이 거리에 다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좀 농촌과 농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원목 표고버섯의 못난이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팔 수 있는 게 50, 못난이가 되는 게 50이라고 해요. 이 못난이가 되는 농산물들은 생으로 팔 수가 없고 말려서 슬라이스하거나 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조금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못난이 표고버섯을 생으로 팔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특히 이 못난이가 되는 이유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조금 찢어져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스토리로 만들어서 동화책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고, 이 너무 큰 표고버섯, 작은 표고버섯, 조금 찢어진 표고버섯들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수도권에 있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이 동화책을 읽고 이 못난이 표고버섯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충청남도 청양에서 저희를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두 가지 메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도시 탐험대인데요. 제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한 10년, 20년 약간 멈춰 있는 도시 같은, 사실 도시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 이제 서울 사람인 제 눈에 충청남도 청양은 약간 무슨 세트장 같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후됐지만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한 10년, 20년 뒤의 일이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워낙 개발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신도시가 새로 지어지는 곳 옆엔 원도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본 이 시골은 새로운 어떤 약간 동심의 세계 같은 곳이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탕으로 만들게 된 투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투어를 진행할 때 가장 메인으로 잡고 있는 컨셉이 부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의 삶과 이제 시골에서의 삶이 약간 분리되는 것처럼 저희 같은 청년들이 이제 마음속에 누구나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시골에서 새로운 부캐로 내가 살아보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기획으로 해서 투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업이 태권도인 사법이 시골에서는 화가로 살아본다거나 로컬 PD가 된다거나 요리사가 되어보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황리에 잘 모집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많은 호응을 이끌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청년들도 저희에 이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투어를 하면서 한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저와 같이 시골에 방문해 볼 수 있었고 짧게는 뭐 5일, 길게는 2주 동안 충청남도 청양에 살아보면서 저와 같이 또 다른 삶을 제시하고 조금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투어들도 해보고 프로젝트들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시골에서 좀 제대로 돈도 벌어보고 싶고 좀 혁신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만들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청양 고추빵인데요. 충청남도 청양은 청양 고추가 특산물입니다. 근데 이제 축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원물로만 팔려요. 이제 건 고추라든지 고추 생물로만 팔리고 있는 현실들이 있었고 인근 다른 지역만 가도 뭐 예를 들어 충남 공주 하면 이제 뭐 밤빵 이런 것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빵들이 있는 반면에 청양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청양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추빵을 개발했을 때 주요로 생각했었던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정말 고추 같아야 한다. 단순하게 주물팬에 그냥 모양만 찍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고추 모양의 빵을 만들어 보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정말 매콤해야 된다였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들 가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지역에서 여행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페라든지의 그런 서비스 마인드나 아니면 태도에 되게 그 지역 이미지가 많이 갈리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청양에 왔을 때 그냥 저희 매장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 청양이라는 곳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매장을 처음에 오픈할 때 홀도 없는 매장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해서 셀프로 전부 다 인테리어 해가면서 하나하나 했고요. 그래서 포장만 가능한 매장에서 이제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세 가지 맛 오리지널, 크림치즈, 로제치즈로 출시를 했고요. 지금은 6종으로 더 개발을 해서 총 6가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픈했을 때 충청남도 청양에서 이런 고추빵 매장을 오픈했을 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이 청양이라는 곳이 인근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대천, 보령, 공주, 부여 인근에 붙어있는 지역보다 사실 관광적인 이미지가 크지도 않았고 과연 청양에 이런 고추빵을 사러 사람들이 올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주요로 먹혔던 마케팅 전략은 청양이라는 곳을 목적으로 방문하진 않았지만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천을 지나가는 길에, 부여를 지나가는 길에, 공주를 들렸다가 내려오는 길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을 잡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반년 만에 매출을 1억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1년 만에 2억을 돌파해서 현재 이제 확장 오픈까지 저번 주에 이제 확장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사실 뭐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아마 스토리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라는 사람이 청양에서 청양 고추를 활용한 빵을 만들게 된 그런 스토리들이 미디어에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곳들에서 조금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서 좀 호응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 어쩌다 로컬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막상 시골에 살아보니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저희 충청남도 청양의 인구가 3만이 안 됩니다. 그중에 청년 인구는
거의 5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작은 도시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읍내라는 곳에 이제 상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특히 면 단위의 마을들은 더 그런 사태들이 심각합니다. 앞서 대표님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농, 그 다음에 저같이 시골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의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청년이 중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또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통한 프로젝트는 소멸 지역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을과 인접해서 마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목표들을 통해서 계절별로 컨셉 투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아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추빵의 최종 목표는 청양 읍내의 매운맛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통해서 단순히 저희 고추빵 하나가 아니라 인근에 뭐 예를 들어 고추를 활용한 매콤한 분식점, 일식점, 뭐 중식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양이라는 곳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고 거리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청양하면 매운맛을 떠올리게 되고 저희 청양 고추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명으로 칠리단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서울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시골 청년입니다. 저한테 청양이라는 곳은, 시골이라는 곳은 하나의 플레이 그라운드이고, 제가 서울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꿈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뭔가 저는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시선을 살짝 돌려보면은 단순히 도시와 서울로만 떠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시골에도 가능성이 있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좀 시골에서 좀 피터팬처럼 동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쩌다 로컬 수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후 더 좋은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퍼스트 DNC 성진용 대표님께서 토크쇼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성진용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쩌다 오셨죠? 어쩌다. 예, 우리 서철원 대표 어쩌다 노컬 젊음의 그 혈기가 느껴지는데, 이쪽에 보니까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동질성이 있는데, 예, 오늘 청년 농업이 미래다 토크쇼의 자장을 맡은 성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말하자면 이 토크쇼의 논밭 가수원의 MC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 농지는 논밭 가수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자장이라 그러면 좌나 우나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어루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자장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저 포함해서 세 명의 내용을 좀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좀 들을만 했어요? 예. 예, 들을만 했다 그러면 이제 박수가 또 딴 데서 나오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농사하면 밀짚 모자 쓰고 뭐 농사, 육체로 농사하는 거를 상상했던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농업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그리컬처다. 땅의 이야기가 농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하면서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본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신안하면 양파, 청양하면 청양고추빵, 이렇게 거기만 가서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지역 특화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있고,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적격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 분의 멘트를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저거는 참 묻고 싶다, 질문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예. 질문할 분 손을 좀 들어주시죠 뭐.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도 묻고 싶은 거 괜찮습니다. 우리 저 소천원 대표는 어쩌다 노컬의 대표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이크 들고 나 프로포즈 할 테니까 한번 끝나고 만나자, 뭐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질문이 없나요? 예, 질문이 없으면 저 마이크 좀 주실래요? 예. 청년 청양고추 예.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신 거에 있어서 자금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돈이 답변 많이 주시죠. 없을 거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어떤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가는 건 뭐 이제 가는 건데 어쨌든 결국엔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돈도 없고, 예. 그때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농업이 아니고 창업을 이제 농촌에서 도전한 창업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였으니까, 제가 이제 보통 창업을 하면 창업 지원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을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대단한 어떤 무언가를 가졌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창업하려는 청년과 충청남도 청양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의 그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제가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창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알아봤고,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보다 좀 더 수월하게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초기에 매장 오픈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아이템을 실현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저도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면, 양평에 있는 청운면 메기 마을을 제가 8개월 동안 메기를 실지 키우고 낚시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매운탕까지 끓여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예비 마을 하니까 1,000만 원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마을 기업이 되니까 5천, 3천, 1,000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들은 분들이지만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매운탕을 끓일 때, 매운탕이 싸지는 않았지만 매운탕을 끓일 때 저는 경동시장에 가면 그 우성 한약방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을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매운탕 먹는 분 진맥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력을 딱 누니까 가족의 병명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혈압에 좋은 매운탕에다 그 약초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분은 뭐 당이 좀 높다 그러면 당에 좋은 약초를 넣으면서 매운탕을 끓이니까 그분들이 뭐를 느꼈냐면 매운탕을 먹으면서 보양식뿐만이 아니고 건강식까지 했잖아요. 엄청난 감동을 하더라고요. 10만 원 줄 거, 야 이거 한 20만 원어치 먹은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부단히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MBN의 천기누설에도 나왔고 MBC의 생방송 오늘 저녁에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게 청년들이 생각하고 뭔가를 부단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가치는 키워나갈 수 있다. 저는 그걸 8개월 동안 제가 몸소 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또 다른 분들. 일단은 제가 아까
깨지면 후라이, 깨면 그 병아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원 사업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농림부, 행안부, 국토부, 이 해수부까지 있습니다. 아까 내수면 양식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해볼까 하면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없어지면 내 꿈은 무너집니다. 그 지자체도 그냥 헛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헛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지원 사업을 먼저 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청양의 고추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청년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청년의 아이디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려고 하면 선도농들이나 대학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들하고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청양의 고추다라고 얘기하면 작물 중에 비타민이 제일 많은 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힌트 드렸지 않습니까? 고추입니다. 고추. 자, 고추에서 매운맛만 빼고 음료를 만든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청년의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그 아이디어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대학교, 농협, 그 전에 있던 농가들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더라고 하면 청년, 그분들이 막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 근데 안 됐어. 그냥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축적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플러스 자금을 붙이는 거. 만약에 자금,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무슨 좋은 사업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금의 머리를 먼저 잘 하면 아이디어가 회색화돼 버리고 콘크리트화 됩니다. 아이디어가. 우리가 여러분 그 AI 쓰면 AI의 아이디어만 써버리면 머리가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 먼저 정립하고 자금을 한다.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자금 곳곳에 뭐가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거 먼저 따라가지 않아졌으면 하는 제 그냥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귀한 말씀. 이때는 중요할 때는 박수가 좀 이렇게 쳐야죠. 그래야 여기 있는 연사님도 유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명함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객석에서 질문 저기 말씀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애를 키우고 싶거든요. 청년으로 이제 나갔다고 쳐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막 학교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폐교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막막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에요.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육원 수천원 대표는 아직 총각이니까 그 답변은 못할 거고, 우리 구경영 대표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지금 몇 살 정도? 아니요,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남의 아기를 키울 겁니까? 내 아기를 키울?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할 건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애들이라면 지금 청소년 아니면 청년? 아니, 지금 우선은 귀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막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고 싶은데, 귀농을 하고 싶은데 이제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기 때문에요. 애를 어떻게 키우지? 그런 막막감. 그 뭐 꼭 애를 서울대나 삼성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한 10년 전부터 지금 체류형 쉼터, 체류형 그 농업
그 교육받는 곳들이 다 있습니다. 자, 거기가 3개월, 6개월, 1년 받는 곳이 전국에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곳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 아무 데나 가보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전부터 해봤던 곳이야.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어디를 가든 간에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웃이고 네트워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그 한 아이가 있으면 마을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하나만 있어도 마을 전체가 그 애기 그 하나가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가 마음에 가고 연고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지자체 돌아다니시면서 그 체류형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6개월 살아보고 거기 살으면서 학교 가까운 곳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하면서 내가 괜찮다 싶으면 계속 또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결단에는 그 너무 고려가 많으면 결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먹고 살 수 있고 또 애들이 정말로 여기 그 어떤 그 뭐 기후나 어떤 환경적으로 정말 좋다. 네, 이런 게 핵심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을 찾아보시고 체류형 쉼터를 신청하시면 충분히 비용도 적게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머물러 보시는 게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부모님은 네 먹고 살 거는 네가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육하지 마라 자녀들 방목해라. 그러면 알아서 큰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저기 객석 이 마이크 좀 질문 먼저 하나만 드리면 너무 미인이 마이크를 들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도시권에서 20년 넘게 지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아예 다른 환경으로 가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좀 기농 기촌에 이런 관심이 생겨서 고민 중인데 이제 아예 다른 환경으로 가실 때 좀 어떤 어떤 생각을 갖고 가셨는지 또 가셨을 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떤 뭐 대책이나 그런 방안이 있으셨는지 좀 어떤 마음으로 가시게 되셨는지랑 아무래도 또 수입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에서 계속 지냈던 생활을 어떻게 보면 다 포기를 하고 아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지내실 때 그런 수입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선 대표님께서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체질 검사를 해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체질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체질에 맞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향 자체가 막 계획해서 내가 내려갔을 때 이렇게 플랜 A, B, C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런 성격을 애초에 가지고 있던 터라 시골에 내려갈 때도 내가 여기에 뭐 막 모든 인생을 걸어야지 이런 것들보다는 앞서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는 코로나라는 환경이 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한테 왔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차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코로나 때 서울은 제 기준에 굉장히 답답한 곳이었어요. 이제 막 서로 다 도망 다니기 바쁘고 그런 것들이 제 체질에 안 맞았고 제가 이제 다른 곳이나 이런 곳 때 사례를 좀 얘기하러 가면 꼭 하는 얘기가 도시라는 곳은 편리하지만 시골이라는 곳은 편안합니다. 저는 이 차이점을 시골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도시의 편리함들이 저한테는 반대로는 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나 막 항상 줄 서야 하는 그런 것들보다 시골에서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체질에 잘 맞았던 터라 일단은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제가 취업을 해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금전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이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살던 곳과 전혀 연고 없는 시골에 제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는 방법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충청도 청야에 갔을 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곳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 선배를 만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2번, 3번에 걸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단 전화 한 통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지역에는 계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고 이제 지연이고 학연이고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제가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과정들이 막막해지고 멀어질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지역에서 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역에 먼저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을 하신 선배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창업을 먼저 한 청년 창업가라든지 분들한테 빠르게 좀 커뮤니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해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구하면서 좀 정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에서 시골에서 텃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되게 우려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들었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막 저에게 아 너한테 그런 걸 알려줄 순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 어르신들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다행히도 저는 지역에 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4시 반이 끝나는데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 교수님하고 두 분 대표님께 좋은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간 없는 시장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귀농귀촌을 꼭 도시하고 단절된 공간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연장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해지에서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던 사람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을 어떤 작물을 재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귀농귀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가면 서로가 연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귀농귀촌하면 항상 보면 실패하는 이유도 저는 마케팅 전문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충북 음성군 대선면 대풍에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럼 그분은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홍보 마케팅이에요. 그 홍보 마케팅 역할을 하러 귀농귀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이제 우리 어쩌다 로컬 대표님은 앞으로 무진장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적성에 완전히 맞춰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발표하는 걸 들을 때 다른 데서 들은 거와 전혀 다른 느낌을 들었어요. 뭐냐면 국가적으로 뭘 지원하는 걸 때문에 간다면 그건 실패를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청장년 창업하는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어떤 기금, 이런 지원 자금, 이런 목적으로 간 분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어느 뿌리에 내리더라도 그걸 맞춰서 간 사람은 거의 성공을 해요. 근데 처음 여기 발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귀농귀촌 하지 마라. 막걸렁요 꿈을 심어주더라도 실현 가능한 꿈을 심어줘야 그런 토양이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와 농촌 이런 가정 문제가 많은데 융복합이 되는 이런 분위기를 오늘 많이 느꼈어요. 미래는 밝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이런 걸 느끼고 가는 게 저한테는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예. 뒤에 네.
저기 청년한테 한 가지만 예, 예.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농촌 체질이세요? 시골 갔을 때 편안하세요? 저기 뒤에 여성분. 네, 못 가서 아쉬울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 내려가면 도시 생활비의 한 절반 내지 한 60%밖에 안 쓰입니다. 자, 도시에서는 지금 반값, 뭐 온갖 관리 비용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는 내가 지금 서울에서 200만 원 쓴다. 거기서는 100만 원만 써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가 바로 내려가서 저는 처음 청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땅 없는 농부 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땅 없어도 충분히 농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농부가 아니고 내가 마케팅을 잘한다. 아니면 뭐 어떤 디자인을 잘한다. 그걸로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나 그런 것도 잘 못해. 몸만 튼튼해. 그러면 지금 1월에서 지금 5월까지 딸기 따느라고 지금 전국에서 엄청 바쁩니다. 딸기 저기 지금 참외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넘어가서 5, 6, 7 그 예초기로 벌초하면 하루에 15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넘어서 뭐 하느냐. 지금 월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농촌에. 그래서 먹거리는 고민하지 마라. 내가 창업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지금 일거리가 1년 내내 있다. 겨울에는 산불 방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 짜줘가지고 자, 농장 없이도 갈 수 있어. 내가 그 마음만 되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내 특기만 있다면 그 특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너무 계획하면 힘들다.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뜨는 가수가 뭐죠? 호랑나비 그 부른 가수가 누구죠? 예, 김웅구 그분이 수석으로 나온 대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총장을 하겠다고 아마 총장 취임을 하는데 그 대학이 들이대입니다. 들이대. 여러분들 기농기천 너무 고민하고 계획 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살다 보면 내가 여기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판별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착을 할 건지 말 건지도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어그리컬처란 말 어디서 왔는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아시죠? 어그리는 땅을 뜻하고 컬처는 문화, 다시 말해 이야기를 뜻합니다. 농업은 그냥 땅을 일구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의 이야기, 삶의 흔적, 공동체의 문화를 새겨 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쓸까요? 누가 이 땅에 새로운 농업의 서사를 시작할까요?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이 있는 농업은 단순히 작물 생산이 아니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땅의 예술이 됩니다. 청년이 없는 농업은 텅 빈 땅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돌아오면 그 땅에는 희망이 심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노칼이라는 대표 우리 서철원 대표는 몸소 자기가 지금 아직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이면서 청양고추에 그 이야기를 심어서 청양 빵을 만들어냈고 아마 무한정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 농업은 배우는 산업이다. 여러분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없이 기농했다가는 백발백중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농창업 교육 모델을 이야기해 주신 이암 허브 구견영 대표 세 분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하고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귀농귀촌 준비,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지역 살리기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길잡이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와이팜 엑스포 2025 토크쇼 청년 농업이 미래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